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세수펑크가 IMF 위기를 능가할 만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한국은행에 가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다음에 단기로 자금을 끌어다가 그때그때 메꾸고 있습니다. 이게 갚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데 갚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거는 신용불량자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실을 언론 중에서는 MBC 정도만 언급을 하고 있고 조중동을 포함한 거의 모든 언론에서는 그냥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신용불량자가 돼가고 있는데 총선 전에만 안 터지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세수펑크의 심각한 상황,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것들을 알아보면서 이 세수펑크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사들의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통장 상황, 이거를 살펴볼 텐데요. 일단 정부는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려다 쓸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갖다 쓸 수 있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2023년 같은 경우에는 117조 6천억 이 정도 끌어다 썼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이게 증가폭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2021년 같은 경우에는 7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2년 사이에 갑자기 110조로 훌쩍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한국은행을 ATM기로 막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2022년부터.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에서 돈을 어느 정도 제한을 거는 그러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나중 얘기고, 지금은 이미 117조를 넘었고, 또 이게 2020년 같은 경우에는 103조 정도가 있었거든요. 이 마이너스 통장이.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이 코로나 특수 상황보다 돈을 더 갖다 썼다, 그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갖다 썼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건설사들 퍼주느라 이렇게 돈을 갖다 썼어요.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갖다 썼지만 2021년에 7조로 줄었잖아요. 바로 다 갚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수출도 괜찮고 세금도 많이 거쳐가지고 돈을 다 갚은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럴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왜? 세수가 펑크가 났잖아요. 세수 펑크 난 거를 보면은 그냥 펑크 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IMF를 초과하는 지금 역대급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덜 거친 게 14.8%입니다. 그런데 IMF 때는 이때도 덜 거쳤거든요. 13.9% 덜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IMF 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경제 상황이 빠르게 안 좋아지는 만큼 세금이 덜 거칠 거 아니에요. 소득세도 덜 거치고 법인세도 덜 거치고 부가세, 기타 세금들 다 덜 거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문제가 또 있는 게, 최근 3년 들어서 세금이 얼마나 거칠지 예측을 계속 틀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틀리는 게 아니라 엄청난 차이로 틀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일부러 틀리는 겁니다. 2021년 그리고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거쳤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에는 17.9%, 2022년 같은 경우에는 13.3%, 이렇게 더 많이 거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상했던 것보다 17.3%가 덜 거쳤습니다. 2023년에. 이 정도 오차면은 일부러 틀렸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빅데이터가 있고 AI가 있고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차가 이렇게 10몇 %다? 이거는 관련자들이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라 살림을 대충 계산해서 날림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아무튼 이게 지금 세수가 엄청나게 펑크가 났잖아요. 그럼 이걸 어디서 메꿀 것이냐? 지금 보시면은 정부에서 이제 위험할 때나 나중에 쓰려고 모아둔 돈들, 기금들을 갖다 쓴다고 합니다. 이제 외화를 방어하려고 모아둔 돈들, 이거를 갖다 쓴다고 합니다. 20조나. 그리고 이제 다른 기금들도 갖다 쓰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마이너스 통장을 쓰다가 보험을 해약하고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것 다 해약한 다음에 돈을 메꾸고, 그것도 모자라서 집안에 있는 비싼 물건들 당근으로 다 팔아가지고 돈을 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용불량자로 가는 그 루트를 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총선까지 어떻게 막아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또 세금을 깎아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금을 깎아주는 게 좋다 나쁘다 이거를 말하진 않을게요. 그런데 지금 나라에 돈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더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감세를 한번 시작하면은 부자들 감세해줬다 그러면은 서민층에서는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만이 있겠죠. 그럼 여기도 감세를 해줘야 됩니다. 나도 감세해달라. 이것도 감세해달라. 분명히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또 감세해주겠다. 뭐 계속 발표를 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증세하려고 하면은 그 증세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계속 있는데 결국에는 마이너스를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대책이 하나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총선 끝나고 할 것 같긴 한데 담뱃값 인상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담뱃값 8,000원으로 인상하면은 흡연율 25% 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떨어질 수 있다.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간접세 같은 것들 또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분명히. 사실 근본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수출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깔끔하게 무역 적자를 기록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무역 적자가 많이 나는 만큼 세금도 당연히 덜 거치겠죠. 그러니까 지금 돈을 못 벌고 있고 세금을 아무 생각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깎아주고 여기저기 있는 돈들 갖다 쓰면서 마이너스를 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지속 가능하진 않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저번에 태영건설이 위험하다고 해서 부도 처리 안 하고 워크아웃, 정부의 돈을 이렇게 싹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건설사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들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주요 건설사들의 PF 우발 채무 어디가 위험한지 이게 나오긴 했거든요. 예전에 리포트에 태영도 있었어요. 우발 채무가 4.5조 이랬는데 실제로 지금 조사해보니까 9조다 20조다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다른 건설사들도 아마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지금 롯데건설 같은 경우에는 우발 채무가 5.4조 있다고 해요. 2023년 말 기준 자기 자본은 2.7조 정도 있다고 해요. 자기가 가진 자본보다 2배 정도 되는 금액이 우발 채무가 있다는 거죠. 이제 미착공이라든지 분양률이 낮은 그런 곳이 3.3조나 된다고 합니다. 부도가 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죠.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우발 채무가 3.2조 정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자본은 4.5조 정도 있어서 아주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한 1.8조가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착공이 아직 안 된 것들, 분양도 안 된 것들 그런 PF라고 합니다. 약간 위험하긴 하죠. 리포트에서 나온 다른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코롱 글로벌, 이름이 약간 어려운데 HL, DNI, 한라 여기도 위험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태영처럼 세금을 먹고 싶어하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줄을 서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은 지금 세수가 펑크 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신용불량자로 가고 있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다. 그거를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보다 돈을 더 갖다 많이 썼는데 갚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치는 세금도 감소를 하고 나라에 있는 기금들, 외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들 이런 것들을 막 써버리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감세를 해서 세수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수출 감소해서 세금이 덜 거치는 것도 당연하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통장을 결국에는 갚을 수 없는 신용불량자로 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